안녕하세요. 크리스천 투자자 빌 정호입니다. 오늘은 빅뱅 폭발은 이미 나왔다. 포스코홀딩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장이 굉장히 많이 또 우중충하죠?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이러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장이 많이 힘들고 항상 가장 어둡고 힘들 때 이제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더 버티시면 트럼프 1기 때도 그랬지만, 이번 2기 때도 비슷해요. 그때 1기 때도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이렇게 굉장히 어두침침하고 어둡고 힘들었는데, 트럼프가 취임되고 나서 저 자리를 잡는 이 초입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가 나왔는데, 이 상승 랠리가 나올 때 막상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죠. 왜? 그 전에 너무 힘들었거든. 그 전에 그냥 암울하다 그랬고, 이제 한국 시장 끝났다 그랬고, 너도나도 다 미국으로 이미 떠나가서 이민 가서 한국엔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죠. 응? 그렇게 아무도 없고, 완전히 피가 낭자할 때, 지금처럼요, 피가 낭자할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돼요. 응? 오히려 기뻐서 환호할 때는 도망갈 때고요. 지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지금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뭘 누린다? 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잡는 이 초입세의 상승 랠리를 수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실천한다는 게 쉽지 않죠. 왜? 주변에서 전부 다 이제 뭐 한국 시장 응? 주식 투자하고 있냐? 야, 그거 응? 미국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때려치든지 그래야지 뭐 그런 거 하고 있냐? 응? 그만둬라, 그만둬. 다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그냥, 응? 나도 모르게 거기에게 휩쓸리게 되고, 군중들에 합류하게 되고, 나의 어떤 독단적인 사고, 이게 이제 흐릿흐릿해지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독립적인 사고를 한다는 게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라고요. 그렇지만 선장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피가 낭자할 때, 여기저기 이제 요새 이제 뉴스 기사를 봐도 뭐 뭐 자살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가족끼리 칼부림, 칼부림 사건, 자살, 그다음에 최근엔 또 이제 뭐 한강 투신, 자 이런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고 온 세상이 이제 피가 낭자할 때 한국 시장이 완전히 개판 엉망진창이 되고 그냥 어? 너무너무 시끄러울 때 음? 정말 너무너무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싶을 때 바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바로 이럴 때가 절호의 기회고 바로 이럴 때가 다수가 아닌 소수의 소수만 남아서 그 소수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까지 견뎌오신 거, 참으신 거,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번 참으세요, 끝까지. 다 와서. 지금까지 잘 참다가 해필, 거의 다 와서, 이 무렵이죠? 이제 쭉 있으면, 자, 지금까지 쭉 어려웠다면, 거의 다 와서 이 무렵에서 포기하면, 이렇게 올라갈 때, 그냥 눈만 뜨고 멀뚱멀뚱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음? 그런 두 번의 자, 이렇게 폭락으로 너무너무 손실 때문에 힘들어서 한번 피눈물을 흘리고 내가 팔고 나니까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상승 랠리를 보면서 또 한번 피눈물을 흘리고 즉 두 번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근데 절대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프지만 그 아픈 것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트럼프 시대는 다 왔죠? 이제 금방입니다. 2025년은 이제 뭐 오래 걸리지 않고요. 이제 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왕 참은 거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볼 거는 이제 선장이 미리미리 말씀드렸죠. 벌써 1년이 넘었죠. 1년이 넘었는데 2차 전지는 2차 전지는 이제 희망이 없다. 그죠? 왜?
가장 중요한 건 수요겠죠. 수요단. 수요단에서 얼만큼 전기차를 살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이제 보는 게 중요한데 수요단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 예? 수요가 없다고요, 수요가. 자, 그나마 수요 있는 것도 어디가 쫙 빨아당깁니까? 중국 전기차가 그나마 있는 전기차 수요를 쫙 스펀지처럼 빨아당겨버리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져갈 몫이 없다고 여러분, 몫이. 음? 설령 이 몫이 있다고 해도 단가를, 즉 ASP를 굉장히 낮추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 주식은요, ASP가 낮아지면 주가는 상승 못합니다. 상승 못한다고 여러분. 예? 단가가 낮아지면 상승을 못해요? 예, 못한다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주식은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주식이 상승하고 하락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 주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Q가 아니에요, 여러분. Q가 아니고 P예요, P. 예? 자, P가 좋아진다는 것은 뭡니까? 경쟁 상대가, 경쟁자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 뭡니까? 완전히 혼자 하는 걸 뭐라 하죠? 독자, 완전히 독점, 완전히 독점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경쟁자가 있더라도 소수만 있으면, 자, P가 올라가요, P가. 즉, 자, P가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영업 마진이, 그렇죠? 마진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이미 좋아진 영업 마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Q가 많아도요, 이 ASP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마진이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 경쟁 상대가 많기 때문에 그 산업 경쟁자와 피튀기에 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절대 시장은요, 밸류를 높게 쳐주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겠죠. 자, 처음부터 경쟁자가 좀 많았어. 그렇죠? 많았는데 이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만약에 30명 있던 경쟁자가 20명으로 줄었어. 혹은 10명으로 줄었어. 자,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도 20명, 10명도 물론 경쟁자가 적은 건 아니지만 처음에 비해선 줄었죠. 자,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처음에는 경쟁자가 뭐 3명, 4명 이렇게 있다가 좀 시간 지나서 뭐 5명, 6명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 5명, 6명 늘어났던 경쟁자들의 건설 캐파가 그렇죠. 즉 공급이죠. 공급이 더 많이 늘어버렸어. 음?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P가 P가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핵심을 딱딱 짚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죠? 오로지 희망과 꿈으로만 그렇죠? 꿈도 어떤 그냥 어, 합리적인 꿈이 아니고 이제 맹목적인 꿈을 꾸는 거죠. 희망의 꿈. 음? 앞으로 전기차는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까지 늘어나면 결국 자율주행차는 전기차로 구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예, 좋아져요, 여러분. 앞으로는 전기차도 더 늘어날 것이고 당연히 자율주행차도 더 많이 확산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확산되고 이게 확산되지만 이게 확산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음? 전기차 가격은 지금보다 완전히 대중화시키려면 배터리 가격을 더 낮춰야 되고 배터리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양극재, 음극재, 그 안에 들어가는 리튬, 그 다음에 니켈 가격도 높게 받기가 힘들죠. 어? 지금보다는 더 낮게 단가를 해서 받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가는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이 ASP가 주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핵심이에요, 여러분, 핵심. 자, 그리고 또 있죠. 그다음에 전 세계의 전기차 침투율이죠, 침투율.
이건 벌써 선장이 언제부터요? 벌써 3년 전부터 말씀드렸죠. 전기차에서 침투율이 중요한데 이 침투율이 한 10% 정도 될 때까지는 성장이 가파르게 다시 주가도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러나 이 10%가 넘어가는 시점, 즉 뭐 20%죠. 이 정도 되는 시점에서는 이 가파르게 올라갔던 상승이 점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둔화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30%가 넘어가는 이 지점부터는 그때는 주가가 간다 못 간다? 못 가 여러분 못 간다고요. 슬금슬금 횡보하거나 아니면 슬금슬금 이런 식으로 빠지지 못 간다고 여러분. 여러분들 침투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미 중국은 전기차 침투율 30%가 훌쩍 넘었죠. 훌쩍 넘고 그 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침투율이 30%가 훌쩍 넘겼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미국이 하나 딱 있는데 이 미국도 이제 거의 다 저 30% 근접하게 침투율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장의 둔화 시점도 이미 1년 전에 도래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전기차를 살려고 하는 수요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양극재 만드는 공장들이 일단은 계속 캐파를 늘리고 이제 공급량을 늘리잖아요. 가뜩이나 수요단에서 전기차 살려는 구매자가 굉장히 많으면 계속 좀 공급 캐파를 늘려도 어느 정도 이게 다 사용이 되는데 수요는 없는 데다가 공급 캐파만 계속 늘리니까 점점점 공급은 늘어나고 에코프로 BM에서 또 무슨 양극재를 또 만들려고 또 공급 음? 건축을 하고 있고 뭐 어디서 또 짓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도 또 짓고 있고 포스코 큐츠엠도 양극재 공장 또 짓고 있고 또 짓고 있고 근데 막 짓다가 이제는 하도 안 팔리니까 잠시 중단시켰죠. 자, 잠시 중단시켰어요, 여러분. 이미 캐파는 지어놨는데 이 지어놓은 캐파를 잠시 중단시켜 놓은 거예요. 중단시켜 놓은 거. 워낙에 팔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럼 이 캐파가 아예 없어지고 또 기존 캐파도 확 줄면 모르겠는데 잠시 이거는 여러분 없어진 게 아니고요. 다 지어놓은 게 잠시 중단됐을 뿐이지 아직까지 공급이 많은 거는 똑같다고 여러분. 공급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그렇죠? 뭐, 그 외에 뭐 광물 가격도 이제 앞으로 오르기 힘들고요. 계속 여기저기, 광물은 어마어마하게 발견되고 있고, 그 다음에 폐배터리 기술은 좋아져가지고, 니켈, 리튬 추출 기술은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옛날에는 만약에 폐배터리에서 뭐 70에서 80%의 니켈이나 리튬을 뽑아낼 수 있었다면, 이제는 100%에 근접한 그런 광물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죠. 그만큼 기존에 광물을 팔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안 좋고 당연히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도 이제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전기차가 앞으로 더 많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자율주행차가 생기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차를 타고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 많이 늘어나면 과연 거기에 딸린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더 나아가 배터리 단가를 올릴 수 있는가? 그다음에 경쟁자가 계속 캐파를 늘리고 공급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는가? 저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중국은 여러분 누구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이 아무리 무슨 보조금 너네 안 주겠다, 그다음에 뭐 관세를 매기겠다 해도 여러분 중국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걔네가 뭐 언제 다른 나라 말 들었습니까?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음? 걔네는 언제 다른 나라 말 들은 적이 없다고요. 그냥 무조건 그냥 막 만들어서 일단 막 뿌리는 거야, 그냥. 막 싸게 그냥, 응? 천 원짜리를 막 10원에도 뿌리고, 응? 15원에도 뿌리고 막 뿌리는 거야. 응? 일단 막 뿌려놓고 경쟁자를 완전히 그냥 몰살시켜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10원 했던 거를 30원, 50원,
80원, 100원으로 이제 올려받겠죠. 아무튼 이렇게 덤핑으로 확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렇다고 중국을 완전히 막기에는 좀 그렇죠. 왜? 가뜩이나 물가가 비싸서 지금 특히 유럽 국가들은 많이 힘든데, 또 얘네들은 뭡니까? 에너지 비용이 상당히 비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세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추워지는데 이제 가스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싸서 가뜩이나 물가가 비싼데, 응?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값싼 물건까지 막아 세운다면 물가는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유럽 이런 지도부들이 함부로 중국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일정 첨단 산업 부분에서는 좀 맞겠지만 그 외의 일반적인 뭐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자동차, 반도체, 뭐 산업 필수재 이런 것들은 함부로 중국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응? 막아도 이제 제한적이겠죠. 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중국을 어느 정도 이제 막을 수는 이제 막는 거지. 전체적으로 중국을 막아버리면 물가가 너무 뛰기 때문에 물가가 뛰면 또 그 나라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장이 끝났나 여러분? 장 끝났죠? 아무튼 오늘 또 이제 폭락장인데 결국 이제 다음 주 해가지고 또 새롭게 반등하는 또 시장이 저는 보여질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자, 희망만을 투자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제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이런 기업들, 빨리빨리 내가 정리하고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 시대를 맞아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옛날에 자, 에코프로를 보시면 자, 에코프로 보시면 이제 이게 자, 여러분들은 에코프로에 대해서 뭐 앞으로 빅뱅 폭발이 나올 거다 이제 그런 말 하죠. 근데 자, 빅뱅 폭발은 이미 나왔죠, 여러분. 이제 안 나옵니다. 이미 자, 어디서? 여기서 그죠? 보이죠? 자, 이미 빅뱅 폭발은 나왔습니다. 항상 빅뱅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 나옵니까? 아무도 빅뱅 폭발이 나올 거다란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이럴 때 미리 빅뱅 폭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인간들이 어떤 유명세의 탈을 쓴 그런 인간들이 나와서 빅뱅 폭발이 나올 거야. 나올 겁니다. 빅뱅 폭발 앞으로 나옵니다. 나옵니다 하면 여러분 절대 그때는 빅뱅 폭발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나온다고요. 음? 벌써 사람의 입에서 빅뱅 폭발이 나온다고 할 때부터 그때는 그 기업은 이미 끝난 거라고 끝난 거. 응? 이미 빅뱅 폭발은 그 전에 이때 이미 다 세력들이 헤쳐먹고 멋지게 화려한 불꽃 쇼를 이제 보였죠. 그 다음에는 뭐 앞으로 빅뱅 폭발이 뭐 한 번 더 질 겁니다.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하지만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세력은 뭐가 아니니까? 바보가 아니니까. 여러분, 세력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음? 제가 25년 투자하면서 세력이 화려한 불꽃쇼를 2번 보여준 적이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를 못 봤다고요. 세력들은 항상 이런 불꽃쇼를요, 딱 한 번 보이죠, 여러분. 딱 한 번. 왜? 딱 한 번 보여줘야 다음 개미들이 이런 거 한 번 더 해줄 거야, 더 해줄 거야, 나올 거야, 나올 거야, 나올 거야. 그런 기대감에 계속 물타기 있죠. 계속 끊임없이 물타기, 어디까지? 이 바닥까지, 그쵸? 이 바닥까지 끊임없이 물타기를 하게 만들죠. 결과적으로 세력들은 이때 대부분 다 물량을 처분하고 이런 중간중간에서는 뭐 단타하는 세력도 있으니까요. 뭐 단타짓거리나 좀 하면 모를까. 아무튼 대량의 물량은 이 근처에서 다 팔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빅뱅 폭발이 없다는 거를 그 현실을 받아들이시고요. 음? 환상에 살지 마세요, 여러분. 꿈속에서 사경을 헤매지 말라고요. 음? 여러분들이 투자는요, 오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기. 그죠? 오기와 어떤 화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이성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성적,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실의 방향이, 즉, 돈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는지, 어떤 업종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자, 주식은 항상 선행해서 올라가는데, 그럼 선행해서 돈이 몰릴 만한 곳이 어딘지. 바이든입니까? 아니면 시진핑? 아니죠. 어딥니까? 트럼프잖아요, 여러분. 트럼프. 음? 트럼프 임기 앞으로 4년 동안 과연 돈은 어디로 쏠릴까? 트럼프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도 핵심으로 여기는 게 과연 뭘까? 트럼프가 정말 하고자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음? 여러분, 트럼프가 정말 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자, 미국, 마가라고 하는 데겠죠. 미국을 위대하게. 일단 이런 건 모르겠고, 아무튼. 자, 마가든 뭐든 중요한 건요. 자,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정말 핵심이 뭘까? 바로 그 안에 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요? 예. 바로 그 안에 핵심 기업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포트에 담아갈 그 핵심 기업이 이 트럼프가 정말 하고자 하는 거기 안에 이제 기업이 숨어져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이제 무료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죠? 이제 그런 기업을 이렇게 오늘 폭락장에도 심지어 우리 가족들은 오늘도 추가 매수했죠. 우리 가족들은 다 알 겁니다. 어떤 건지,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과연 트럼프는 어떤 인물인가? 그가 정말 미국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임기 4년 동안 대체 무엇을 구축해 놓고 싶은 건가? 미국을 어떤 기업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건가? 어? 어떤 상대를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상대에 대해서 미국은 무엇을 준비하는 게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어떤 거를 트럼프는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 바로 이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면, 이번 트럼프 시대 개막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예전 에코프로 같은 그런 기업을 포트에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근데 마침 또 그런 기업이 이번에 또 실적이 한 3배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자, 여러분, 에코프로가 여러분 이렇게 불꽃쇼를 할 때, 이때 실적이 어땠나요? 이때 실적이 아마 8배죠. 한 7배에서 8배 정도가 단 1년 만에 폭발적으로 팍 올라갔죠. 실적이. 자, 그래서 이렇게 요 1년도 안 되는 요 기간 동안에 무려 순간적으로 10배 이상이 올라갔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담고 있는 기업도 실적이 에코프로만큼은 아니지만, 자, 이만큼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한 3배에서 4배 정도 이제 이 정도로 갑자기 확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차트도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급격히 많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아무튼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약간 가파르게가 아니고 조금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 여태까지 실적이 그냥 비리비리했죠. 비리비리했다가 그냥 갑자기 실적이 3배에서 4배로 팍 뛰니까, 그죠? 아무튼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 정도까지로 잘 올라가겠죠. 이제 그런 기업을 우리는 오늘도 추가 매수로 포트에 잘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도 2차 전지에서 손실 나는 너무 크다. 응? 4경을 지금 헤매고 있다. 도저히 나는 앞이 안 보인다. 응? 그리고 선장이 말한 거 설명 들어보면 그 말이 맞긴 맞는 것 같다. 응? 전기차가 늘긴 늘어도 그게 단순히 배터리와 소재 기업의 단가가 높아지지 않는 이상은 주가도 오르기 힘들겠네. 응? 그리고 이미 세력들은 빅뱅 폭발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세력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또 빅뱅 폭발이 일어날 확률이 없구나, 제로구나, 제로.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 채셔야죠. 아니, 선장처럼 무슨 경력이 25년씩 돼야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단지 경력이 3년이든 5년이든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응?
여러분들 나이가 무슨 유치원생, 중학생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오래 살아봤으면 음?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이번 2차 전지로 손실이 크신 분들은 자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번 트럼프 시대에 핵심 종목을 반드시 포트 안에 담아 놓으셔야 돼요. 응? 근데 만약에 자 다음 주까지 포트 변경이 안 된다. 안 되고 그대로 2차 전지에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끝난 겁니다. 자, 복구 불능, 그렇죠? 포트의 손실을 복구해주는 게 이제 복구 불능이 돼요. 복구 불능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기회. 그래서 지금도 물론 늦긴 늦었지만 이제 정말 최소한으로 해서요. 이제 정말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포트가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중요한 건 가족들은 이미 선장과 함께 이제 트럼프 시대를 차곡차곡 이제 오늘도 심지어 이렇게 폭락한 이제 오늘도 이제 추가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도 이미 몇 달 전부터 또 제가 그 기업들을 차곡차곡 모아가자라고 하면서 이거 대장이다라고 하면서 이미 계속 모아왔던 그런 이제 기업이죠. 자, 가족들은 잘 모아가시면 되고, 이제 가족이 아닌 분들은 또 혼자 하시면 정말 힘들 거예요. 특히 이제 2025년, 그리고 2026년도에는 2차 전지 섹터들이, 거의 전 섹터들이 지금보다 더욱 가파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보다요? 예, 여러분. 음? 여러분, 한 번 이렇게 불꽃 랠리를 펼치고 이게 하락하는 건요, 단순히 1년, 2년만 하락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어떤 미친 기업이 불꽃 랠리 펼치고 꼴랑 1년 2년만 하락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기업은 없어요, 여러분. 예? 제가 수십 년 동안 주식을 했지만 이런 기업은 없다고 여러분. 그것도 작은 불꽃 랠리도 아니고 이렇게 미친 듯한 1년도 안 돼서 10배씩 올라가는 이런 미친 듯한 불꽃 랠리를 펼친 기업은 적어도 5년에서 10년, 5년에서 10년 정도를 굉장히 오랜 기간을 횡보하고 올라가는 척 다시 내려가고 하면서 이제 하락 방향이나 아니면 잘해야 그냥 횡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5년 후에 조금 올라갈지 10년 후에 조금 올라갈지 그걸 모르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필요 있습니까? 아니 3년, 5년 걸려서 50% 올라간다고 해도 응? 여기 있을 필요가 있냐고요. 차라리 그냥 주도주를 얼른 옮겨서 그동안 주도주가 트럼프 시대에 2025년, 2026년 동안에 주도주가 올라가게 되면 적어도 300에서 한 500% 이상 올라갈 텐데 응? 아유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매우 중요해요. 이 갈림길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이제 진짜 여러분들 포트가 완전히 깡통이 나느냐 아니면 그나마 남아있던 내 재산을 잘 살려서 이 남아있는 재산으로 내가 최대한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느냐. 응? 진짜 마지막 기로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로. 그래서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진짜 결단해서 내가 정말 이 기로에서 죽느냐 사느냐는 이런 기로에서 내가 어디를 선택할 것지는 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말해주기를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은 2차 전지는 이미 끝난 거니까 선택을 잘 해서 저 혼자가 힘들면 선장한테 상담받고 그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자금이라도 그렇죠. 내가 지금 마이너스 50% 설령 마이너스 60%가 되어 있더라도 내가 절반가량 남아있는 이 자금이면 주도주로 옮겨서 얼마든지 지금까지 잃은 것을 복구가 가능하니까. 근데 물론 이제 지금까지 손실 본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복구되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아무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른 포트로 이제 변경이 돼야 돼요.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앞으로 트럼프 시대 주도주까지 놓쳐버리면 내가 손실난 것도 손실난 거에서 피멍이 들고 또 내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들이 하염없이 올라가는 걸 보고 또 한 번 피멍이 들고 어? 상대적 박탈감에 그죠? 여러분들이 그거는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죽든지 한강에 뛰어들든지 아니면 응?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그죠? 잘 선택해서 내가 이 기로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판단이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영상, 자, 잠시만요. 또 제가 설명 안 드린 거 있나요, 여러분? 뭐, 그쵸. 2차 전지 같은 거는 이제 빨리빨리 나오시라고 말씀드렸고,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